65세 재벌 회장 한도현. 30년 전 3살 아들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찾지 못한 슬픔에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그는 평생 공허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민우야, 어디 있니? 어느 겨울밤 추억의 포장마차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긴 아내랑 자주 오던 곳이었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35세 청년 알바생이 있었어요. 익숙한 눈빛으로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매일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넘어지며 목을 잡았습니다. 목 뒤에 길게 그어진 흉터가 보였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상처, 어디서 생긴 거니?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대요. 30년 전 미끄럼틀에서 다쳤던 민우의 상처와 똑같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친자 관계 99.9% 일치. 민재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30년 만에 포장마차에서 다시 만난 아들. 한도현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행복을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 화려한 빌딩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도현 65 재벌 회장이었어요. 검은 벤츠가 멈췄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고맙네.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사 건물 앞이었어요. 한성그룹. 크게 써 있었습니다. 자신의 회사였죠. 들어갔어요. 로비가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넓은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봤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구나. 한숨이 나왔어요. 겨울만 되면 생각났습니다. 그날이 30년 전, 아직도 생생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보, 빨리. 아내가 웃으며 앞서갔어요. 알았어. 따라갔습니다. 놀이공원이었어요. 주말이었죠. 손을 잡고 있는 아이. 3살. 민우였습니다. 아빠, 회전목마 타요. 그래, 타자. 행복했어요. 그때는 여보, 사진 찍을까? 좋지. 셋이 함께 찍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모두. 민우야, 아빠가 음료수 사올게.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내가 말했어요. 그래. 민우야, 여기 벤치에 앉아 있어. 금방 올게. 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점으로 갔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5분쯤 걸렸을까요? 돌아왔어요. 벤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우야? 주위를 둘러봤어요. 없었습니다. 민우야?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우야? 어디 있니? 뛰어다녔어요. 미끄럼틀, 그네, 회전목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우야? 아내가 돌아왔어요. 여보, 민우는? 없어. 없어졌어. 뭐?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우야? 둘이 미친 듯이 찾았어요. 놀이공원 전체를. 1시간, 2시간, 3시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실종 신고 접수했습니다. 찾아주세요, 제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민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무너졌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민우를 혼자 뒀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민우야. 엄마 미안해. 매일 울었습니다. 밥도 안 먹었어요. 점점 말랐습니다. 2년 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민우 못 찾아줘서. 아니야. 민우, 어디 있을까? 꼭 찾을 거야. 난 이제 힘들어. 여보, 그해 겨울,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을 견디지 못했어요. 장례식장, 혼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어요. 아내도, 아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눈을 떴어요. 회장실이었습니다. 현실이었죠.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닦았습니다. 30년이 지났구나. 한숨이 나왔어요. 그 후로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일만 했습니다. 미친 듯이 회사를 키웠어요. 작은 회사였던 게 재벌이 됐습니다. 성공했어요. 돈도 많았습니다. 명예도 얻었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공허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회장님, 퇴근하실 시간입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그래, 알았네. 짐을 챙겼습니다. 건물을 나왔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까? 아니, 좀 돌아가게. 네, 그냥 드라이브 좀 하고 싶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눈이 쌓이고 있었어요. 하얗게. 민우, 어디 있을까? 매일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살아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답은 없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회장님 신호입니다. 창밖을 봤어요. 골목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동네였어요. 그곳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분잔의 포장마차. 멈췄습니다. 저기, 네, 저 포장마차. 자세히 봤어요. 익숙했습니다. 여긴 기억이 났어요. 예전에 아내랑 자주 오던 곳이었지. 결혼 초기 돈이 없을 때 자주 왔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오뎅 먹고 소주 마시고 웃었었죠. 여보, 여기 오뎅 정말 맛있어. 그치? 우리 자주 오자. 좋아. 행복했었습니다. 그때는 회장님? 비서가 불렀어요. 아, 미안하네. 괜찮으십니까? 응. 하지만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들어가 볼까? 망설였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게 저기 세워주게. 네. 잠깐 내리겠네. 하지만 회장님, 괜찮아.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차가웠습니다. 포장마차로 걸어갔어요. 천천히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씩 포장마차 앞에 섰어요. 낡았지만 그대로였습니다. 분잔의 포장마차. 손을 뻗었어요. 비닐문을. 떨렸습니다. 왜 이러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김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어요. 테이블이 몇 개 있었습니다. 손님은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5쯤 돼 보였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물을 가져왔어요. 뭐 드릴까요? 오뎅.
하고 소주. 네, 금방 준비할게요. 남자가 돌아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벽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들, 손님들과 찍은 거, 그 중에 젊은 부부가 보였습니다. 자신과 아내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직 있었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여기요. 남자가 오뎅과 소주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소주를 따랐어요. 한 잔 마셨습니다. 쓰면서 달았어요. 오뎅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국물이 진했습니다. 예전 그 맛이야. 눈을 감았어요.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뎅 먹으며 웃던 날들. 손님 괜찮으세요? 남자가 물었어요. 네.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고맙습니다. 남자가 웃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오뎅을 다 먹었어요. 소주도 마셨습니다. 계산 부탁합니다. 네, 15,000원입니다. 카드를 냈어요. 감사합니다.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손님, 돌아봤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갔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가세. 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포장마차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런 기분. 65. 한도현. 30년 전 추억 속으로 돌아간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생각났어요. 어젯밤 포장마차. 따뜻했던 그곳이. 회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아, 그래. 회의실로 갔습니다.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듣고 있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포장마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미소, 어딘가 익숙했어요. 왜 그럴까? 회장님? 네. 의견 여쭙겠습니다. 아, 알아서 처리하게. 네. 임원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평소와 달랐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괜찮네. 오늘 좀 이상하십니다. 그런가? 네. 피곤한가 보네. 일찍 퇴근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러지. 회사를 나왔어요.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망설였습니다. 아니, 네. 어제 그 포장마차로. 또요? 응,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왜 다시 가는 걸까? 스스로 물었습니다. 답은 몰랐어요. 그냥 끌렸습니다. 포장마차에 도착했어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손님이 몇 명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 청년이었어요. 어제 오신 분이시네요. 네. 자리에 앉으세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곳. 어제 드신 거 또 드릴까요? 그래요. 오뎅이랑 소주요? 네. 금방 가져올게요. 청년이 웃었어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 미소. 가슴이 뜨끔했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오뎅과 소주가 나왔어요. 여기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청년이 다른 손님을 받았어요. 정성스러웠습니다. 하나하나 챙기며 웃는 얼굴로
착한 청년이네. 오뎅을 먹었어요. 어제와 같은 맛. 따뜻했습니다. 소주를 마셨어요. 청년을 봤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님이 늘었습니다. 민재야, 여기 오뎅 추가. 네, 금방 가져갈게요. 민재, 이름을 알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손님들이 빠져나갔어요. 조용해졌습니다. 민재가 다가왔어요. 추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천천히 드세요. 앉으려는데. 잠깐만요. 네. 앉아도 될까요? 여기요? 네. 괜찮으시다면. 망설였습니다. 좋습니다. 앉았어요. 마주보고. 손님, 어제도 오셨죠? 네. 자주 오실 건가요? 그럴 것 같네요. 다행이다. 웃었습니다. 왜요? 단골 손님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여기 자주 오셨어요? 옛날에. 얼마나 옛날이요? 30년 전쯤. 와, 오래됐네요. 그때 여기 주인이 우리 이모예요. 이모? 네. 박분자 이모요. 아, 그렇군요. 이모가 30년 넘게 여기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이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일해요. 그래요? 네. 민재가 말을 이었어요. 저 보육원 출신이거든요. 보육원? 네. 가족이 없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 컸어요. 이모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구나. 네. 은혜 갚는 거죠. 웃었지만 눈빛이 외로웠어요. 가족 찾아보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찾아봤죠. 근데 안 나왔어요. 그렇군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다니. 혼자 사는 게요. 한숨이 나올 것 같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게 제 인생인걸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슬펐어요. 세상엔 말했습니다. 네,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지. 민재가 멈췄어요. 그 말을 곱씹는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잠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 한켠엔 외로움이 비쳤어요. 손님은 가족 있으세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실례했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과거형이죠. 아내와 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죄송합니다. 아들은 말이 막혔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요? 네. 언제요? 30년 전. 민재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30년. 3살 때였어요. 놀이공원에서 찾으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찾았어요.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네. 평생 찾으셨겠네요. 그랬죠. 혹시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찾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을 거예요. 네. 꽉 안고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민재가 눈물을 닦았어요. 왜 우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아파요. 고맙습니다. 뭐가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둘이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손님, 천천히 드세요. 네. 민재가 일하러 갔어요. 바빠졌습니다. 도연은 그를 봤어요. 계속 왜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어요. 뭔가 익숙한 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민재 생각이 났습니다. 그 눈빛, 그 미소, 민우랑 비슷한 것 같아 눈을 감았어요.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포장마차에 갔어요. 매일 민재와 이야기했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님, 진짜 매일 오시네요. 민재가 웃었어요. 그렇게 됐네요. 좋아요. 단골이에요. 고맙습니다. 근데요. 네. 손님 이름이 뭐예요? 한도연입니다. 한도연. 네. 좋은 이름이에요. 고맙습니다. 저는 박민재예요. 알아요. 아, 맞다. 이미 불러주셨죠? 웃었습니다. 둘 다 따뜻했어요. 그 순간이 도연은 느꼈습니다. 이 청년, 뭔가 특별해. 하지만 뭔지 몰랐어요. 아직은 65, 한도연, 잃어버린 과거와 익숙한 현재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일 포장마차에 갔어요. 습관이 됐습니다. 퇴근하면 그곳으로 도연 씨, 민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제 편해졌습니다. 둘 사이가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회의가 일찍 끝났어요. 그래요? 좋네요. 오늘 손님 많네요. 네. 금요일이라서요. 포장마차가 붐볐어요. 6 테이블이 다 찼습니다. 민재야, 여기 소주 추가. 네. 금방요. 민재가 뛰어다녔어요. 바빴습니다. 도연은 구석에서 봤어요. 오뎅을 먹으며 여기요. 어묵 추가요. 네. 민재가 접시를 들었습니다. 여러 개. 많았어요. 조심해.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미끄러졌습니다. 아! 접시들이 떨어졌어요. 와장창 깨졌습니다. 민재가 넘어졌어요. 민재야. 도연이 달려갔습니다.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일으켜줬어요. 손을 잡고 민재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아, 다쳤어요? 괜찮아요. 좀 부딪혔나 봐요. 고개를 돌렸어요. 목을 만지며 그 순간 도연은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민재의 목 뒤 길게 그어진 흉터가 보였습니다. 10cm쯤 옅은 분홍색 오래된 상처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도연 씨? 그 상처? 네. 목 뒤에. 아, 이거요? 민재가 만졌어요. 어디서 생긴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네. 어릴 때부터 있었대요. 어릴 때부터 보육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들어올 때 이미 있었대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친 듯이. 몇 살 때? 3살이요. 3살. 숨이 막혔습니다. 왜요? 이상해요?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그렇구나. 민재가 웃었어요. 전 이거 싫어해요. 왜요? 흉터잖아요. 안 예뻐요. 아니에요. 네, 예뻐요. 고맙습니다. 민재가 일하러 갔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손이 떨렸어요. 앉았습니다. 소주를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아니야, 우연이야. 하지만 그 흉터, 기억이 났습니다. 30년 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빠 미끄럼틀 타요. 그래, 타자. 민우가 올라갔어요. 미끄럼틀 꼭대기. 아빠 봐요. 조심해. 내려왔습니다. 빠르게. 그런데 중간에 균형을 잃었어요. 아!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미끄럼틀 가장자리. 날카로운 부분에 목이 긁혔어요. 으앙! 울었습니다. 민우야. 달려갔어요. 피가 났습니다. 목 뒤에서 괜찮아, 괜찮아. 안았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꿰맸습니다. 5바늘.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연고 잘 바르세요. 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 목에 하얀 거즈가 붙어 있었어요. 아프지? 조금. 미안해. 아빠가 못 잡아줘서. 괜찮아요. 울지 않았습니다. 씩씩했어요. 그 상처, 그 위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아.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똑같아. 손이 떨렸어요. 설마, 민재가 민우일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 괜찮으세요? 민재가 다가왔어요.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피곤한가 봐요. 일찍 가세요. 그래야겠네요. 일어났습니다. 계산 됐어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매일 오시잖아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차에 탔어요. 회장님, 집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우. 정말 민우일까? 아니야. 우연이야. 하지만 3살, 보육원, 흉터, 모두 일치해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 비서가 놀랐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고 싶습니다. 네. 집에 도착했어요.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꺼냈어요.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들이 있었어요. 민우 사진. 하나씩 봤습니다. 돌 때, 2살 때, 3살 때, 마지막 사진이었죠. 잃어버리기 전날, 목에 거즈를 붙이고 있었어요. 미끄럼틀 사고 후, 민우야.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너였니? 민재가 너였어?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서를 불렀어요. 회장님, 조사 좀 해줘. 무엇을요? 박민재라는 사람. 누구십니까? 포장마차 알바생. 네. 나이는 35세. 보육원 출신이야. 왜 그 사람을? 묻지 말고 해줘. 알겠습니다. 언제 보육원에 들어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두 알아봐. 네. 그리고 네. DNA 검사 준비해. 비서가 놀랐어요. DNA요? 그래. 무슨 일이십니까? 나중에 말하겠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제발
기도했습니다. 제발 민우이길. 30년 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포장마차에 갔어요. 도연 씨, 민재가 웃었습니다. 어제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다행이다. 앉았습니다. 민재를 봤어요. 자세히 눈, 코, 입 닮았어. 민우랑, 아니 나랑.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은 뭐 드실래요? 오뎅이요. 네, 민재가 준비했어요.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민재 씨. 네.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이요? 네. 3월 15일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민우 생일. 똑같았어요. 왜요? 아, 궁금해서요. 그렇구나. 도연 씨는요? 11월 3일이요. 그렇구나. 민재가 웃었어요. 도연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민재가 민우야. 내 아들이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도연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자꾸 눈물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웃었습니다. 억지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조사 어떻게 됐나? 회장님 박민재. 응. 30년 전 3월. 서울 근교 보육원에 들어왔습니다. 3월. 네. 실종아동으로 추정됐지만 신원 확인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그냥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DNA 검사는 준비됐습니다. 내일. 네. 내일 하겠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알 수 있어. 민재가 민우인지, 내 아들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그러길. 65. 한도현. 30년 만에 찾아온 희망의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거의 병원으로 갔어요.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나? 네. 가자.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네. 혈액 채취하겠습니다. 팔을 걷었어요. 바늘이 들어왔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긴장했으니까요. 됐습니다. 결과는 언제? 3일 후입니다. 더 빨리 안 되나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회장님, 출근하시겠습니까? 아니, 집으로 가겠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일. 3일을 기다려야 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시간이 안 갔습니다. 일어났어요. 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불안했어요. 만약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야. 맞을 거야. 분명히.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포장마차엔 가지 못했습니다. 민재를 볼 자신이 없었어요. 결과를 알기 전엔 사흘째 되는 날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쥐고 오전 10시 전화가 왔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말씀하세요.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뭐라고요? 99.9% 일치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민우야 울었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30년. 30년을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어났어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조비서. 네, 회장님. 결과 나왔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친자야. 민재가 내 아들이야.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고맙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나왔습니다. 회장님? 모르겠네. 네. 뭐라고 해야 할지.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숨이 나왔어요. 쉽지 않아. 수십 년 만이야. 이해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그래야겠지. 전화를 끊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떻게 말하지? 민재야, 나 내 아버지야? 아니야. 너무 갑작스러워. 그럼 뭐라고?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포장마차 생각이 났습니다. 가야 하나? 망설였어요. 결국 나갔습니다. 차를 탔어요. 포장마차로. 네.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내리지 못했어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장마차를 봤어요. 민재가 보였습니다. 손님을 받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저 웃음. 내가 망가뜨릴 수도 있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면 놀라겠지. 혼란스러워할 거야. 두려웠습니다. 회장님, 내리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있겠네. 네. 1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차 안이었습니다. 민재를 봤어요. 계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비서였어요. 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모르겠네. 못 가시는 겁니까? 응. 무서운가 봐. 회장님께서요? 그래. 30년 만에 만난 아들인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조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응. 지금 감정적으로 움직이시면 회사에도 파장이. 조비서. 끊었습니다. 네. 이건 회사 일이 아니야. 내 인생의 빚이야. 회장님. 30년 동안 못 찾아준 빚. 갚아야 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섰어요.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안을 봤습니다. 민재가 있었어요.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저 웃음. 민우 웃음이야.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문에.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다시 내렸어요. 안 돼. 준비가 안 됐어. 돌아서려는데. 도연 씨. 돌아봤어요. 민재였습니다. 밖으로 나온 거였어요.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아, 방금. 왜 안 들어오세요? 그게. 어서 들어와요. 추워요. 손을 잡았습니다. 끌고 들어갔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민우 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여기 앉으세요. 네. 앉았습니다. 요즘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미안해요. 바쁘셨어요? 응. 그렇구나. 뭐 드실래요? 오늘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냥 소주만. 오뎅 안 드세요? 나중에. 알겠어요. 소주를 가져왔어요. 여기요.
고마워요. 따랐습니다. 한 잔 마셨어요. 쓰고 아렸습니다. 민재가 앉았어요. 도연 씨, 괜찮으세요? 응.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래요? 네. 무슨 일 있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지만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요? 응. 민재가 웃었어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전 도연 씨 친구잖아요. 친구. 네. 가슴이 아팠어요. 친구가 아니야. 나는 내 아버지야.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손님이 불렀어요. 민재야. 네. 가봐야겠어요. 일어났습니다. 도연 씨, 천천히 드세요. 일하러 갔어요. 도연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계속 민재를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저 웃음 속에서 용기를 찾아야 해. 말할 용기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내일 말할 거야. 꼭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떨렸어요. 여전히. 민재야, 아버지를 용서해 줄까? 30년 동안 못 찾아준 걸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65. 한도현. 진실의 무게를 견디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할 거야. 꼭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집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할지. 저녁이 됐습니다. 준비했어요. 옷을 입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떨리는 손, 불안한 눈빛. 할 수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차를 탔습니다. 포장마차로. 네, 회장님.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얗게. 겨울이구나. 민우를 잃은 것도 겨울이었지. 이제 다시 만나는 것도 겨울이네.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웠어요. 포장마차를 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따뜻해 보였습니다. 걸어갔어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문을 봤어요. 비닐문.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해. 진실을.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나왔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재의 목소리. 고개를 들었어요. 민재가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응. 자리에 앉으세요. 구석으로 갔어요. 앉았습니다.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뭐 드실래요? 민재 씨. 네. 잠깐. 앉을 수 있어요? 지금요? 네. 손님이 없을 때 주위를 봤어요. 손님이 없었습니다. 지금 괜찮네요.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무슨 일이에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도연 씨? 민재 씨. 네.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떨렸습니다. 손이. 목소리가. 사실은. 네. 나는.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 왜 그래요? 미안해요. 네. 정말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고개를 들었어요. 민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재야. 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민재가 멈췄어요.
아버지요?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나야. 내 아버지. 민재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라니. 30년 전. 나는 너를 잃어버렸어. 놀이공원에서 민재가 떨었어요. 설마.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아니에요. 민재야. 저는 고아예요. 아니야. 일어섰습니다. 다가갔어요. 민재 앞에 섰습니다. 너는 박민재가 아니야. 한민우야. 내 아들.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재야. 증거도 없잖아요.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서류를. DNA 검사야. 친자관계 99.9%. 민재가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읽었어요. 천천히. 이게 진짜야. 너는 내 아들이야. 민재가 주저앉았어요. 아니에요. 민재야. 저는 버려진 아이예요. 아니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재 앞에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잃어버린 거야. 내가 못 찾아준 거야. 민재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궁금했어요. 제 부모님이 누군지, 왜 저를 버렸는지. 버리지 않았어. 찾았어. 미친 듯이. 30년 동안 민재가 울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정말 찾으셨어요? 매일. 매일 찾았어. 미안해. 못 찾아줘서. 늦어서. 민재가 안겼어요. 아버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우야. 아버지. 꽉 안았어요. 30년 만에. 아들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못나서. 민재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민우야. 전. 응? 행복했어요. 뭐? 보육원에서. 이모가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민재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이제 만났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고맙다. 고맙다, 아들아.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밖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포장마차 불빛이 눈 위로 따뜻하게 반사됐어요.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봤어요. 아버지. 응. 엄마는요?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는. 네. 돌아가셨어. 너를 찾지 못해서. 슬픔을 견디지 못하셨어. 민재가 또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쟤 때문에. 아니야. 쓰다듬어줬어요. 머리를.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 많이.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불렀어.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 나도. 엄마도 너를 만나고 싶어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래. 아버지. 응? 이제 어떻게 돼요? 뭐가? 저는. 계속 여기서 일해요? 아니. 네. 집으로 가자. 집이요? 그래. 우리 집. 민재가 망설였어요. 갑자기요? 응. 하지만. 민우야. 네. 30년을 떨어져 있었어. 이제 같이 살자. 아버지 옆에 있어줘. 민재가 눈물을 닦았어요. 네. 정말? 네, 아버지.
웃었습니다. 둘 다 진심으로 고맙다. 제가 더 고마워요. 왜 찾아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제 다시는 잃지 않겠다. 네, 약속해. 저도 약속할게요. 뭘? 아버지 곁에 있겠다고. 고맙다, 아들아. 안았습니다. 다시 포장마차 밖.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으니까요. 한 달 후였습니다. 봄이 왔어요. 눈이 녹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집으로 왔어요. 도연의 집. 아니, 이제 둘의 집. 아버지, 이게 제 방이에요? 그래. 너무 커요. 마음에 들어? 네.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도연도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 응? 엄마 사진 있어요? 있지. 방으로 갔어요.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민재가 받았어요. 펼쳤습니다. 이분이. 그래. 내 엄마야. 예쁘시다. 응. 예뻤지. 저랑 닮았어요? 많이. 정말요? 그럼. 눈이 똑같아. 민재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같이 보고 싶어요. 그래. 눈물이 났습니다. 둘 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엄마가 기뻐하실 거야. 네. 우리가 만난 거. 그럴까요? 당연하지. 엄마가 제일 원하던 거였어. 민재가 웃었어요. 그럼 다행이다. 응.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아름다웠어요. 아버지. 응. 행복해요. 나도. 정말요? 정말.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마워. 왜요? 돌아와줘서. 살아있어줘서. 민재가 안겼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해, 아들아. 따뜻했습니다. 봄 햇살처럼 30년의 겨울이 끝났어요. 이제 봄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함께 65, 한도현, 그리고 35, 한민우.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시 채워가는 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도현 회장과 아들 민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한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3살 때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아들. 찾지 못한 슬픔에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회장은 평생을 공허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추억의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청년. 그 익숙한 눈빛, 목 뒤의 흉터. 모든 것이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DNA 검사 결과는 99.9% 일치. 포장마차 알바생 박민재는 회장의 잃어버린 아들 한민우였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 30년 동안 매일 찾았던 아버지의 마음. 평생 부모님이 누군지 궁금했던 아들의 외로움. 늦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년의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잃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사연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도연 회장과 민우에게 축하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찾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